이 대표께 있잖아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한다면은 저 사람들 돈 벌려고 일부러 없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욕먹어가면서 음모론자라고 욕먹고 이상한 또라이 취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부정선거에 대한 것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싸우고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부정선거 의혹만 이야기하니까 음모론자다, 극우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 이분들은 진실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중앙선관위 앞에 가면 천창용 대표 이런 분은 생계도 포기해가면서 제발 선거제도 개선하자고 하거든요. 그분이 무엇을 더 명예를 얻고자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진정성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요. 금방도 말씀, 일반 사람들이 금방 딱 가지는 게 이 대표의 마인드입니다. 아니, 저는 투표 개표장 가보면 300명이 강당에 가득 들어가지고 600개의 눈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누가 거기에 부정표를 속이겠냐. 요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저는요, 그래 지금도 그 투표 개표소에 가서 저희 집 사람도 공무원 아닙니까? 너무나 많이 가서 보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도 명예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속고 있는 거예요. 아까 뭐 이렇게 피켓 들고 그러면 선거 사무원으로 간 사람도 전부 다 매수됐단 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투표 관리관으로 가는 사람도 또 매수되냐 묻잖아요. 그렇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요,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굉장히 치밀하게 전방이 투표, 개표, 집계까지 그 속에는 이제 전자투표 시스템 조작까지 해킹까지 합쳐져가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 저도 1년간 공부하고 알았어요. 저도 몰랐을 때는 이 대표처럼 똑같이 부정선거 이야기하는 사람 떨어져가 핑계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했다니까 저도요. 하지만 알고 난 뒤에부터는 이거는 거대한 조직과 거대한 자금이 들어가 있는 뭔가 있다라고 저는 느낌이 왔어요. 그런데 그게 결과로 드러나는 게 지난 캐나다에서 공식적으로 캐나다 정부에 중국 개입이 있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거든요. 영국 정부에도 공식적으로 중국이 영국 선거에 개입했다 그래요. 필리핀도 호주도. 그러면 아까 우리 뭐 중국 이런 이야기 나왔지만 저는 중국에 대해 확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을 볼 때 예를 들었어요.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갔을 때 미사일 쏘고 전투기 보내고 해서 얼마나 많은 4년간의 희생을 치릅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이브리드 전쟁이라 생각하면 또 퍼즐이 맞아 들어가요.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중국이라 칩시다. 우리 남한을 미사일 한 방 쏘지 않고 전투기 한 대 보내지 않고도 점령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선거입니다. 왜요? 6조, 10조, 몇십 조를 집어넣더라도, 그죠? 한국에다가 국회의원들 매수하고, 더불어민주당 매수하고, 국민의힘 일부 매수해가지고, 수조 원, 수천억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방법도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 통해서 제일 먼저 뭐 하느냐? 친중 정치인을 당선시키면 돼요. 정치인은 이꼴을, 뭐 정치해 보시고 계시니까 돈이 필요하잖아. 조직을 운영하려면, 그죠? 거기에 당연히 넘어가죠. 또 중국 차이나머니가 그대로 드러나 아닙니다. 제 한국 기업인 양 들어오기도 하고 로펌을 통해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 경로로 들어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차이나머니와 관계가 있어요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요. 전투기 보내고 미사일 쏘가지고 한국을 점령하는 것보다 차라리 겉으로는 안 드러나는데 수십조 원, 수조 원을 써서라도 한국의 친중 정치인 당선시켜서 친중애적인 법률을 만들어. 그런 그죠? 법률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민법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한국을 저절로 점령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친중 정치인 당선시키는 게 바로 방법이 투표예요. 선거에서 모든 게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유혹이 생기잖아요. 이거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이렇게 중국인지 확증은 하지 않지만 이런 속에서 퍼즐이 또 맞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니 그러면 투표 사무원도 매수하고 사법부도 매수하고 이것도 매수 방송도 다 매수한단 말인가? 이렇게 물으면 굉장히 무지한 모른다는 저도 그랬습니다. 이 대표처럼 그냥 중국만 하면 된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중국만 겁니다. 잡으면 된다. 그러면은 아니, 퍼즐이 맞아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왜냐하면 실제로 중국이 캐나다에 개입했고 영국에 개입했고 그리고 호주에도 개입했다는 이미 필리핀도 개입했다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한국에 개입 안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대표님 논의 잘했고요. 그러니까 자, 됐습니다. 예, 다시 이준석 대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을 다 네네. 이해하면 그건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꿈꾸는 세상 그런 거에 대한 얘기고 그 근데 퍼즐이 맞아 들어가니까 신기하다. 퍼즐은 본인이 끼운 거고 검증은 안 됐어요. 그런 거고. 아니요, 의혹은 되게 많죠. 그러니까 소설을 쓰는데 그냥 소설이라고 말하시면 안 되죠. 예, 아까 소설이죠. 많이 예, 보여드렸는데요. 자, 우리 이게 보면은- 전부 다 지금 만든 조작한 거예요. 보세요. 지금 보면은 아까 우리 카르텔 매수에 있어가지고 다 매수된 게 아니다. 그런 네.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 거대한 조직이 하다못해 우정사업본만 해도 네. 전국의 투표용지를 관내 투표용지를 배송하는데 여기서 이걸 다 매수하지 않으면 가능할까요? 이게 양심선언이 한둘이라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양심선언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박동건 씨랑 한성천 씨 그러니까 그분은 선관위 믿는 지원자인데 분이니까 그런 거고. 두 믿는 번째- 분이 그분이 노조위원장을 했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자, 그다음에 좀 이상한 게 뭐냐면요. 이 부정선거 네. 조직은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장 먼저 나온 2020년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했죠. 만약 여러분 주장대로라면은. 네. 그다음에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부정선거를 안 했어요. 맞죠? 부정선거 했습니다. 아, 했어요? 예, 예. 근데 네. 오세훈과 박영선이 붙었는데 오세훈이가 이겨버렸다. 왜냐하면은 당일 득표율이 높았고 그 당시 조작값이 오케이. 적었기 여기 네, 들어봅시다. 오케이, 네, 오케이. 자,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대한민국 선거의 꽃이 대선인데 네. 대선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는 부정선거 조직은 이 모든 상황을 대비해 가지고 삼중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투표도 조작하고 개표도 조작하고 나중에 전산 직교도 조작해야 그렇죠. 되고. 그런데 그렇죠. 이 삼중 부정선거 망을 뚫고 네. 윤석열은 당선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원래 아까도 뭐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론조사 그러니까 잘 있지만 우선 한 번에 모아서 윤석열 봤어요. 대통령에 그러니까 대해서도 반대편에 부정선거를 했지만은 실패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윤석열 예, 대통령이 제가 월등하게 정리 한번 표를 할게요. 얻어버려가지고 제가 정리하고 그다음에 네. 그러면은 이 부정선거 카르텔은 결국에는 그 대선에서 실패를 딛고 그러니까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대선에서 두 번의 이런 부정선거 세력으로서 뼈아픈 패배를 경험하고 나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선거에서는 이 부정선거 카르텔이 또 이 삼중 체계를 가동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다패를 당합니다. 이거는 왜 그렇죠? 작전에 실패일 수도 조작값이 있고. 네. 덜했다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조작값이 이번에는 네. 63 대선은 조작값이 완전히 아 근데 돌렸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조작 네. 시스템이라는 게 보면은 아까 네. 말한 대로 저는 잘 모르겠지만 누가 인지하지 못하는 안심번호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조작값을 미리 맞춰놓고 그걸로 투표 개표 조작을 하면 되는 건데 이게 뭐 근데 거기는 굉장히 정교한 작업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대표님 그러니까 자 그럼 제가 나라를 먹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라를 제 먹는데- 시간이니까요. 그러면은 예, 예. 지금까지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이때 문재인 때 그리고 이럴 때는 이 조직이 그 숫자 계산을 잘해가지고 선거를 이기고 그리고 공교롭게 김종인 이준석이 들어온다면은 3연패를 하고 계산에 실패하고 그 다음에 김종인 이준석 사라지고 나니까 계속 또 이제 부정선거 세력이 승리하고 있는 거네요. 물리적으로 그렇죠. 조작값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 조작값의 이준석 정도가 다 달라지는 김종인 거죠. 이준석만 만나면은 이제부터는 더 이상 그런 식의 실수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이준석 만났을 때는 얘네들이 갑자기 미쳐가지고 예전에 성공했던 부정선거를 그 조작값을 낮추기 위해서 이 개인 도장 날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쇄 날인을 해서 위조 투표지가 너무 쉽게 만드는 거고 중국 그러면- 관련돼 가지고 그냥 이건 제 추측인데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했지 네.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그리고 김종인이라는 사람은 여의도 연구원의 여론조사를 계속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당 대표로서. 근데 저희가 그 당 대표로서 받아봤던 여론조사의 추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투표 결과지와 크게 추이가 다르진 않았어요. 뭐 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차 범위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준석이 여의도 연구원에 그 조사시켜가지고 파악한 것 아니면 저희가 어떤 다른 사설기관에 또 샘플 많은 걸 시켰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조사 결과는 이준석이 잘못 시켰을 리는 없잖아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김종인 이준석이 근데 윤 대통령도 그 나중에- 조사 결과 받았잖아요, 그죠? 뭐가? 윤 대통령도 조사 결과 받았잖아요, 그죠? 받았어요. 그건 그 근데 윤 대통령이 그랬죠. 왜 내가 0.73%밖에 못. 그거는 저희가 한 조사 결과랑 그 이상을 받았는. 그건 저희가 한 조사 결과랑 네, 네. 나중에 4천 샘플 명태균 씨가 따라온 조사 결과 달라가지고 명태균 씨가 맞는데 왜 당에서는 엉터리로 하냐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뭐라 한 거고 오히려 당에서 한 게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나쁜 놈들이 있다 쳐요. 아까 뭐 전환기 대표 말처럼 뭐 중국 사람들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조작해가지고 뭐 할 수 있는데
왜 그럼 여의도 연구원에서도 한 조사 결과의 움직임과 비슷하게 나왔을까? 여의도 연구원도 그러면 중국 세력이 장악한 거냐가 또 의심해야 되는 거냐? 이래 생각해요. 아니 그래서 제가 여심이가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여의도 연구원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그 개입하고 박사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요. 여의도 연구원은 여심위에 제출 안 합니다. 아니 그렇다 할지라도 아니 방금 여심위가 제보하고 있다면서요. 여의도 연구원은 여심위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 연구원은 정확히 조사하는 건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민주연구원에서 동일한 조사로 나왔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의 영향이 닿는 것도 아니고 여심위라 하셨는데 여심위는 여의도 연구원이 보고한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의 그 설정값과 여의도 연구원의 누군가가 똑같은 값을 일부러 맞춘 거예요. 맞죠? 자,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도 중국에 당했던 거고. 제가 자, 한마디 이대 표 시간 우리 차례죠. 끝났고요. 우리 차례. 그 우선 지금 아까 저렇게 해서 뭐 네. 카르텔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한 거기에 대한 약간 그 보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정의하는 카르텔이라고 하는 건 핵심적으로 지금 전체 선거를 시스템을 짜고 어떻게 조작할 것인가를 짜고 그다음에 이걸 조작을 전체적으로 지시하는 극히 일부 모르는 극히 일부 거기는 중국이 개입돼 있을 거라고 실제로 행동하는 거 개입돼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누군가도 개입돼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사람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전체를 시스템을 짜는 사람을 전 카르텔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같이 조이대 대법원장이 카르텔이고 뭐 우정국에 누가 카르텔이고 이거는 조이대 대법원장은 전혀 관계 없고요. 단지 지금은 카르텔은 내가 말한 그런 핵심 인력 한국을 선거 조작을 통해 가지고 한국을 정말 민주당 100년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세력이 핵심 카르텔이고 나머지는 자기 이익에 맞춰서 이익에 부합돼서 이거 왔다 갔다 뭐 거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선관위를 보호하는 사람을 넓은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실제로 카르텔은 정말 핵심적으로 조작에 관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준석이나 김종인 같은 사람은요? 우정사업본부는 카르텔이 아니죠. 우정사업본부는 그게 핵심이 뭐냐면 외국에서 오는 거나 그다음에 관내 사전 투표의 그 투표 용지들이 전부 다 중앙 집중국이라는 우체국에 다 모여요. 맞아요. 예? 예. 그리고 그 안에는 참관인도 없고 양당 참관인도 없고 오로지 노조원이 중심이 된 사람들만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이거는 완전히 무법천지라기보다는 아무 관습도 받지 않는 그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제 생각에는 해외 투표, 국외 투표자 정말 그 김문수 후보가 단 한 군데밖에 이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네. 한번 돌려주십시오. 뭐 이거 중국 관련해 가지고 뭐 이거는 그냥 추측입니다. 좀 신기하게도 한번 봐주십시오. 예, 선관위 비밀번호 1, 2, 3, 4, 5죠. 오 마이 갓. 예, 근데 중국 공산당의 민원 한 번의 해결도 1, 2, 3, 4, 5입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영이 비상령 캠페인이 또 1, 2, 3, 4, 5예요. 근데 또 요거 보세요. 요 정책이 그렇습니다. 이건 뭐죠? 예, 이 민주당 정책이 이 카메라로 아니, 잠깐 봐봐주세요. 화면 바꾸지 말고 아니 네. 그대로 놔둬요. 네네네네. 왜냐 이거는 국민들이 다 봐야 돼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준석 대표는 지금 뭐 노트북 있잖아요. 뭐 타이핑하고 계셔서 안 보는 것 같은데 우리 봤어요, 다 국민들- 봤어요. 보셨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저는 좀 한번 묻고 가고 싶어요. 어떻게 선관위 아니 컴퓨터 전공하시니까 물어볼게요. 지금 이 대표님 그 핸드폰 비번이 1, 2, 3, 4, 5 이렇게 쉬운 거 써요? 안 쓰죠? 전 아닙니다. 그죠? 당연히 어려운 거 쓸 거 아닙니까? 왜? 비번을 한다는 것은 누가 내 그 폰을 함부로 보지 못하게 하려고 하기 위함 아닙니까? 컴퓨터 전문가라면은 노트북도 마저 비번을 건다면은 1, 2, 3, 4, 5를 하겠습니까? 아니, 물어보고 싶어요. 열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고 싶어요. 선관위 어떤 시스템 1, 2, 3, 4, 5였다는 거예요? 뭐. 저 나오잖아요. 선관위에 네 개 선거 시스템 들어보세요. 선거 시스템 선관위에 네. 네 단계 이제 암호화왕이 있고 네. 그거를 이제 아까 제가 확인하셨잖아요. 아까 국정원이 열어달라고 한 게 맞죠? 아니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열어달라는 게 맞죠? 그 편의에 의해서 그거는 시간을 줄이기 물리망과 위해서. 논리망의 차이인데 열어달라고 했고 물리망 그 중에 한 개 시스템에 그 열어달라 해서 확인해봤던 1, 2, 3, 4, 5였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알려준 거잖아요. 알려준 건 아니죠. 알려준 게 아니죠. 예, 그리고 알려달라고 했으니까 알려줬죠. 아니, 예, 알려달라고 해서 우리 알려준 거잖아요. 그거니까